그러면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네네. 하여튼 뭔가 그 자료가 있어야 네네. 그런 뭐 담론 연구 방법이든 뭐든 네네네.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자료들이 네. 뭐 좀 풍부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근대 신문과 잡지들을 굉장히 많이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아, 디지털화. 네네. 네, 그래서 그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지 또 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고 맞아요. 해서 연구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근대 신문 잡지 기사들을 텍스트로만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미지로만 되어 있는 게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분석 가능한 데이터로도 만드는 작업들을 느리지만 좀 차근차근 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AI가 이렇게 발달하면 네네. 사실은 그런 어떤 DB 구축도 네네. 훨씬 더 좋아지겠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할 때 한 4년 전쯤에는 그 코딩 방법을 통해서 예.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 R 프로그램 같은 걸 돌려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데이터 분석 연구 방법을 시도를 했었는데 어허. 최근에는 AI가 정말 눈부시게 발전을 해서 그런 코딩 없이도 LLM만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분석하고 예. 관계 분석을 하고 토픽 모델링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그쪽으로도 연구를 좀 꽤 하시는 것 같던데. 네, 제가 맞아요? 그거를 하고 있고 지금 아직 이제 논문이 밖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유사한 인접된 방법론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이라든지 디지털적인 방법이라든지 AI를 활용한 연구라든지 이런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많이 생겨서 그런 논문들도 준비하고 있고 그런 관련된 활동을 적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선은 AI는 진짜 우리 강 교수님을 위한 그런 어떤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제 주제나 어떤 방법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연구 내용 요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주로 연구를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그 AU형 선정되어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일제 강점기에 보통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제 강점기 가톨릭 교회에 대한 이해가 약간 필요한데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제 강점기의 가톨릭 교회는 친일이고 반민족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가톨릭 내부에서도 약간의 어떤 치부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안으로 들여다보면 친일 반민족적인 정책을 폈던 것은 중앙교구입니다. 가톨릭이 중앙교구 중심으로 공식적인 정책을 내거나 어떤 사제나 신자들에게 지침을 주기를 항일 민족 운동을 공식적으로 나서지 말게 했고 뭐 일제에 협조적이었고 이런 것들을 공식적인 정책으로 펼쳤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그 일제가 이렇게 우리 가톨릭 이런 종교 이런 거를 탄압을 했었나요? 아니면 네, 그 탄압이라고 만약에 탄압을 강하게 하면 중앙교구에서 정책을 그렇게 좀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탄압을 굉장히 강하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방향을 설정했다 그러면 좀 특이하잖아요. 좀 약간 이제 고도화된 종교 관리라고 할까요? 그런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이제 종교 관리라는 측면에서 종교들을 좀 약간 이제 토착 종교를 좀 억압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고요.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신학 전공이 아니라는 전제를 좀 하고 말씀을 드리면 뭐라 그럴까요? 신학적인 측면을 민족적인 측면보다 더 상위에 놓는 것이 종교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인간 전체에 대한 애정 이런 것 인류의 이런 것들이 민족보다 더 앞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앙교구의 입장에서는 서로 어떤 싸우거나 대립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 그 교수님 연구에서 그런 부분이 이제 왜 이렇게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런 이제 중앙교구 중심의 공식적인 정책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된 점은 정지용이라는 시인으로부터 출발을 했다고 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지용 시인은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지용 시인의 문학 작품을 보면 종교 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톨릭 시가 굉장히 많고요. 문학 작품을 그렇게 창작할 수는 있는데 정지용 시인의 생애를 살펴보면 신부님보다도 더 앞장서서 어떤 신학 서적을 우리나라에 번역을 하고 예. 그걸 잡지에 연재를 하고 또 관련된 교회 활동을 한다든지 잡지 편집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어요. 이런 것의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중앙교구 중심의 가톨릭 교회사 서술을 보면 예. 그런 것들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거든요. 중앙교구에 소속된 사제의 공식적인 활동 이런 것들만이 다루어져 있고 그런 중심으로 연구가 되다 보니까 정지용을 위시한 그런 많은 문인들이 문학의 장에서 펼쳤던 다양한 활동들, 저작 활동, 창작 활동, 번역 활동, 이론 활동 이런 활동들이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시각은 더더욱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어떤 교회사라든지 문학의 활동으로 포함을 시켜야지만 그 당시에 문학장 혹은 지식장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온전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연구를 하고 아니 보니까 이제 우리 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 학자가 꼭 갖춰야 될 이런 어떤 그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 아주 좋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제가 좋아하는 이 사명감까지 있으셔서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연구비를 더 드릴 수 있으면 좋겠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그 칭찬해드리고 싶은 이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근데 이거는 좀 개인 연구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뭐 이렇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것도 괜찮긴 할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실까요? 뭐 앞으로는 어떻게 지금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신지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외롭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실 것 같아요. 네네 공부를 하는 것도 너무 그렇긴 하지만 이게 장 자체가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고 좀 바람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것을 시작을 할 수는 있지만 다 완벽하게 막 다 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의 장이 확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한 가지랑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논문을 박사 논문을 내고 그 신부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 신부님이 이제 한국교회사연구소라고 예. 가톨릭 그 중앙교구에서 연구소를 세운 게 있는데 거기에 소장 신부님이 전화를 하셔서 제 논문을 보셨다고. 그 제자가 석사 논문을 쓰는데 정지용의 가톨릭 시에 대해서 석사 논문을 썼는데 그 석사 논문에 심사를 좀 봐달라라고 연락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사 연구소에 연례 연구 발표회가 있는데 거기에 또 와서 제 박사 논문에 관련된 그 특강 같은 걸 좀 해달라 발표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석사 논문 쓴 분도 이제 신부님이시죠. 네. 그 신부님도 그렇게 이제 논문을 정지용의 가톨릭 시에 대해서 쓰셨는데 저는 사실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한데 그 신부님은 또 너무 신학적인 관점에서 문학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중간 지대를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신부님께 말씀드렸죠. 신부님 저하고 신부님하고 이런 연구를 같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 신부님하고 같이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그런 공동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러니까요.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너무 미약하고 네.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요거 아이디어 좋네요. 네, 사학과 신학과 문학이 합쳐져서 근대 문학장에서 있었던 저는 이제 문학장이라기보다는 지식장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항상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대 지식장에서 이루어졌던 그 종교 담론의 그런 역학적인 관계
그리고 지형도를 더 입체적으로 더 심화돼서 파악할 수 있는 공동 연구가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 우리가 사실은 국제 공동 연구 이런 네. 거는 뭐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하고 막 하는 편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우리 뭐 집단 연구는 원래 공동 연구를 하는 게 이제 목표니까. 근데 우리 그 지금 악술 그 A형 네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런 건 없잖아요. 네네, 없죠. 그래서 네. 이런 거를 좀 신설해도 괜찮을 것 같은 뭐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뭐 이것도 이제 굉장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한번 뭐 저기 연구재단이라든가 네네. 이런 데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 연구성과 학생센터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 이렇게 연구성과를 정리를 해서 공유하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도 네네. 또 제안하면 더 좋죠. 아, 이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우리 그 강원진 교수님 모셔서 이게 얘기를 이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실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게 굉장히 그 재밌게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우선은 좀 개인 연구이지만 사실은 좀 융합 연구가 필요한 이런 주제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실은 공동 연구를 하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까지 해 주실 정도로 아주 폭넓게 연구를 해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지금 이런 어떤 거를 계속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자, 오늘 강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